러브인 브리즈번 제4화 공항 오후 한국 어느새 촬영 날짜는 다가왔다. 준호는 선호와 민정의 안부 전화를 받고 나서 간단하게 짐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다. 그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찾아갔던 공항. 그곳에 가면 항상 자신이 본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면 그곳에서부터 공항의 향기가 묻어난다. 여승무원 특유의 향수 냄새다. 비슷한 향수를 쓰는 걸까? 아니면 그저 그때마다 같은 기분을 느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 그래서 늘 그 향기를 맡으면 공항에 다가와 간다는 걸 느낀다. 귀에 꽂혀 있는 이어폰에서는 노래가 나온다. 주변에 나를 미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숨쉬기도 힘들어. 내게 주어진 길을 잃었을 때 마치 성스러운 물처럼 나를 씻어주고 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난 너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어. 난 너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어. 그리고 어느새 버스는 공항에 도착한다. 그곳에 가면 자연스레 가까운 거리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려앉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서울 하늘 아래서 보아오던 그런 비행기의 모습은 아니었다. 훨씬 크고 멋진 비행기들이 하늘을 향해 날고 있는 것이다. 준호는 그렇게 한참을 그곳에 서서 비행기의 모습을 감상하곤 했다. 어린 시절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기를 보면서 비행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늘 궁금했다.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그곳에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있을까? 질문에 질문. 그렇게 알 수 없는 힘에 마음이 한바탕 설레고 나면 다시 아쉬움을 마음속에 접어놓고 집으로 향하곤 했다. 아쉬움의 유효기간이 닿으면 또다시 공항을 찾아 그 설렘을 느껴야만 가슴에 쌓여있던 단단한 응어리들이 조금이나마 분해되는 것만 같았다. 비행기가 향하는 그곳에는 항상 또 다른 내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내가 그곳에서 나타날 것만 같았다. 마치 평행우주처럼 어딘가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할 것만 같았다. 그는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수많은 질문과 이유 모를 문제들의 답을 그곳에서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버스는 어느새 공항에 도착했다. 관계자들은 이미 그곳으로 떠났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가지 않을 거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역시 자신을 불편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고 싶지 않았다. 서로 이유는 다르지만 원하는 것은 같기에 누구 하나 섭섭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는 단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보지 못했지만 그 누구보다 공항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었다. 출국 수속, 검색대 등의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낯설고 떨렸다. 그 짜릿함이 손끝에 찌릿하게 전해졌다.
면세점을 지나 G9, G10, G11, G13, 어느새 게이트 13 탑승구까지 한 걸음에 도착했다. 밤 비행기라서 그런지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그는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동안 아무리 공항을 드나들었다 해도 이곳 출국장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낯설 수밖에 없었다. 내부는 큰 창을 통해서 비행기가 뜨고 지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대형 창이 약간은 삐딱하게 기운 듯 비대칭 구조로 안전의 최우선인 공항의 모습과는 왠지 어울릴 것 같지 않았지만 비행기를 타기 전 사람들의 마음처럼 불안전한 느낌이 더 잘 어울렸다. 아슬아슬 요동치듯 하늘로 솟아오르는 비행기의 모습은 현실감을 있게 해주기 충분했다. 가슴이 벅차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 멀리서 터벅터벅 소리를 내며 걸어오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사람이 없어 조용한 공항 안에 구두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왔다. 준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약간의 흔들림과 함께 땅 위에 내려앉는 미국 국적의 항공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의 발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어느새 그는 준호의 맞은편 의자에 와서 앉았다. 준호는 남자를 힐끗 쳐다보았다. 남자는 검은 머리카락보다 흰 머리카락이 더 많은 할아버지였다. 하지만 할아버지라고 하기에는 이상할 정도로 젊어 보였다. 준호의 곁눈질을 눈치챘는지 신사는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나를 쳐다보는 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눈을 다시 한번 슬쩍 돌려 남자를 쳐다본 순간 그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준호는 너무나 또렷하고 깊은 신사의 눈빛에 주눅이 들어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이복에 준호의 귓가에 편안한 느낌의 중저음 음성이 들려왔다. 나를 부르는 것은 아니겠지? 아닐 거야.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창가에 고정한 채 비행기 한 대가 빨간불을 깜빡이며 시야 안으로 점점 들어오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비행기 몸통에는 SY 1216이라고 쓰여 있었다. 처음 보는 비행기였다. 그 누구보다 비행기를 자주 보아왔던 그였기에 다른 여객기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항공사의 로고도 이름도 전혀 없었다. 이복에 남자는 다시 한번 준호를 불렀다. 네? 저 말씀이신가요? 준호가 물었다. 그래, 자네 말일세. 답답한 친구네.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나? 힘을 좀 내게. 남자가 어깨가 축 처져서는. 이런 정신 나간 할아버지가 지금 뭐라는 거야? 저를 아세요? 갑작스런 신사의 오지랖에 화가 난 그는 따질 듯한 말투로 남자를 노려보며 물었다. 물론 알다마다. 이 남성이 조만간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올 것 같았다.
잠시나마 남자의 묘한 분위기에 긴장해 수축했던 몸이 풀리면서 자연스레 의자 뒤로 등을 대고 편안히 기대어졌다. 그래서 용건이 뭡니까? 준호는 다소 거만한 자세와 표정으로 남자를 쳐다보며 말했다. 용건? 난 그저 비행기를 타려고 온 것이야. 난 자네가 외로워 보이기에 말동무라도 해주려고 한 것이지. 불쾌했다면 사과하지. 이런, 지금 내가 이 점잖은 노인한테 무슨 경우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단지 말 한마디 시켰다는 이유로 젊은 놈한테 사과를 해야 하는 걸까? 노신사는 단지 대화가 하고 싶었던 것일 테다. 흔히 나이가 들수록 말상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모르는 사람에게 대화를 걸어오는 어르신들을 종종 만날 수 있다. 그런 외로운 어르신에게 한참 젊은 놈의 거만한 행동이 얼마나 보기 안 좋았을까. 준호는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다. 죄송합니다. 준호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고개를 숙였다. 자네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나? 남자는 준호의 사과를 무시한 채 질문을 던졌다. 갑작스런 남자의 질문에 준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지금 자네는 자신이 불행하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내 말이 틀렸나? 남자는 확신에 차 있는 표정이었다. 저에게 왜 그런 말을...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마치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입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멈춰버린 세상처럼 머릿속이 하얘지고 있었다. 남자는 개의치 않고 말을 계속 이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신비한 일로 가득 차 있는 거라네. 이 여행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절대로 앞을 알 수 없지. 마치 판도라의 상자 같은 것이야. 지금까지 자네가 겪은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앞으로 더한 것도 이겨내야 할 것일세. 하지만 하나만 기억하게. 행복한 기억은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문제는 단지 우리 모두 곧잘 잃어버리는 것에 있다. 그 말이네. 자네가 지나온 과거는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 누구도 자네의 그 기억을 빼앗지는 못할 걸세. 심지어 자네가 잊은 채 살아간다 해도 말이야. 준호는 남자의 말을 무엇에 홀린 듯 잠시 넋을 잃고 듣고 있었다.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도통 모르겠네요. 영화를 처음부터 보지 않고 엔딩을 알려고 하면 되겠나? 남자는 흔한 할아버지가 아닌 것 같았다. 제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남자는 깊은 생각에 빠진 듯 입을 꼭 다물고 입술을 좌우로 움직였다. 오랜 습관인지 입술 주변에 많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글쎄, 그것은 자네가 지금 때마침 이 자리에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네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기 때문이야. 쓸모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자네보다 이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여행하지 않았나? 오래된 늙은이의 작은 조언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준호는 남자의 정체가 점성술사나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제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남자는 사뭇 진지한 준호의 말에 가볍게 웃었다. 난 점쟁이가 아니라 그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는 말동무가 필요한 평범한 노인네일 뿐이야. 준호는 산전수전 다 겪으며 인생을 살아온 남자의 말장난에 속아 잠시나마 어리석은 질문을 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텐가? 자네 비행기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남자는 손으로 준호 손에 들려있는 비행기 티켓을 가리키며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내려 손 위에 쥐고 있는 비행기 티켓을 보았다. 비행기 출발 시각이 21시 50분으로 찍혀 있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그의 왼쪽 손목의 시계를 보니 어느새 출발 시각이 임박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시간이면 벌써 보딩이 시작되어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몇몇 사람들이 보였지만 그리 많지는 않았다. 탑승구 쪽에도 승무원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야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무래도 자네가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남자의 말에 준호는 자신의 비행기 티켓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게이트 45.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것 보게 남자는 자신의 말이 맞았다는 것이 기쁜지 환하게 웃음을 지었다. 분명히 탑승구 13번이었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이곳은 분명히 게이트 13번이 맞다네. 남자는 고개를 돌려 입구 쪽 마른 목골의 판 위에 게이트 13이라고 크게 쓰인 곳을 보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준호는 탑승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몇 번이고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토록 꿈꿔왔던 첫 비행인데 실수할 리가 만무했다. 비행기 타본 적 있나? 남자가 물었다. 아니요. 처음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누구나 실수를 한다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하지만 과거를 부정하고 앉아있는 것보다 멍청한 것은 없다네. 내가 자네라면 여기서 이 늙은 노인네와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티켓에 쓰인 탑승구로 달려가겠어. 늦지 않았다면 말이지. 남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준호는 가방을 메고 뛰기 시작했다. 행복했던 과거를 절대로 잊지 말게. 남자가 뛰어가는 준호 뒤에서 크게 소리쳤다. 소리는 넓은 공항 안의 공간 속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메아리가 되어 돌고 돌았다. 탑승객을 찾습니다. 동경으로 가는 콴타스 항공 1216. 어느새 탑승 시간이 다 되자 그를 찾는 방송이 흘러나와 공항 구석구석을 메우기 시작했다. 공항 안에 있다면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방송이었다. 준호는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다. 늦지 않기를 바라며.